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제 총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다들 밭을 갈아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맙시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후보, 윤석열의 문재인 구속 못할 것 없다는 말을 복수에게 들었다. 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아내 이 비위 의혹으로 지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이미 모든 언론이 뒤집어졌어야 하지만 MBC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윤석열 퇴진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검찰과 언론은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언론이 지금의 검찰을 물어뜯는 일은 상상할 수 없겠죠. 검찰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언론이다라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문재인은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2명과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는데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할 것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나? 라고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복수의 인사들로부터 윤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황희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런 질의를 해서 오마이뉴스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전화통화를 합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처음 해당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당연히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죠. 검찰 인사로부터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윤 총장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다. 자, 일단은 황희석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쭉 봤을 때는 윤 총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자, 황희석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윤 총장이 그렇게 발언한 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심각하게 오만방자하고 오도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탄핵해서 문재인 정부를 만든 것이다. 검찰은 중간에 끼어서 수사를 한 것뿐인데 국민과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건 100번 맞는 말이죠. 자, 오마이뉴스 기자가 최근에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안 된다. 그런다고 지지율이 움직이나? 라면서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검찰개혁은 계속 해나갈 과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마이뉴스 기자는 열린민주당이 큰 줄기에선 하나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선거 막판 윤석열이란 이름이 호명되면 조국 사태를 연상시킬 수 있어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민주당의 판단에 대해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좀 피하는 뉘앙스를 줬다고 합니다. 자, 4월 11일 황희석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갔습니다. 사석이든 공석이든 문재인은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대통령 2인과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할 것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작년 8월 15일 8.15 행사장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할 때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한다. 사실인가?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윤 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에겐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개 질의를 올린 취지가 뭐냐? 황희석 후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윤 총장과 그 주변 검찰 지휘부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러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생각한다. 윤 총장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의 경우 검찰이 정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 기저의 이유를 보여준다. 사실이라면 오만 방자한 것이다. 대통령을 무시한다는 건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탄핵시켰기에 가능한 거였다. 중간에 끼어들어 수사를 했을 뿐인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심각히 오도된 것이다. 자, 또 페이스북의 공개 질의에 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대포폰을 쓴 적이 있는가 이런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자, 아무 근거 없이 이 대포폰을 쓴 적이 있는가라는 공개 질의를 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포폰 사용 여부를 물은 취지는 뭐냐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채널A 의혹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람에게 들었나? 그렇다. 통화의 상대방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었던 사람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통화의 상대방이 그 핸드폰이 대포폰이라는 걸 알 수 있냐?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해온 활동이 투명하지 않았고 음흉한 음모를 꾸며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공직자가 공직 활동을 하면서 몰래 비밀스러운 핸드폰을 쓸 만큼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 아닌가. 정당하게 일한 게 아니라 뒤에서 공작을 꾸몄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자, 이건 황희석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개 질의죠. 이런 의혹이 있으니 대답을 해달라.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달라. 자, 이렇게 공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희석 후보의 이 공개 질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4.15 총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이 4월 13일이니까요. 내일, 모레 모든 결론이 납니다. 자,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일전이지? 지금부터 왜 한일전인지 간단하게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이 한일전인 이유, 친일 정치인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노제팬415.com의 자료입니다. 자, 김진태, 주요 친일 망언, 국립묘지 친일파 묘지 이장 규탄, 이 나라가 이미 공산화된 건가? 인민재판으로 무엇이든 끌어내릴 수 있나? 문창극 친일 발언 옹호, 문창극 발언 악마의 편집, 고양이를 호랑이로 이런 주요 친일 망언을 한 김진태입니다. 공개 질의, 친일 청산 4대 입법 찬성하는가? 무응답했고요. 강제동원 배상 판결 존중하는가? 무응답했습니다. 자, 나경원, 주요 친일 망언, 한일 위안부 합의 외교적으로는 잘한 협상이다.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됐다. 아주 촌스러운 친일 반일 프레임이다. 마찬가지로 공개 질의에는 둘 다 무응답했습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심재철, 주요 친일 망언은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무장한 전사가 되겠다. 호호,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일 청산 4대 입법 찬성 무응답이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 존중하는가에도 무응답입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윤상현, 문창극 친일 발언 옹호, 낙인 찍는 것은 후진 정치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싸우는 척하면서 실제는 친일 대 반일, 애국 대 매국으로 가르며 내부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친일 청산 4대 입법 찬성 무응답, 강제동원 배상 판결 존중 무응답입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전희경,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제 폭망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 기존 역사 교과서들이 반민특위 활동을 의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방해했다고 기술한다. 친일 청산을 방해하기 위해 반공을 내걸었다고 기술한다. 역사 교과서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던 아주 훌륭한 나경원의 뒤를 이을 만한 능력자이시죠. 마찬가지로 두 개 공개질이 무응답입니다. 경기 부천시 병 차명진, 요즘에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세월호 망언으로 핫하지만 주요 친일 망언도 남한테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양심적이고 연구를 한 학자 류석춘 두둔, 아시죠? 류석춘이 누군지. 불매운동은 퇴행적 저급한 반일 감정이다. 국민의 저급한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문재인의 얄팍한 상수를 비판해야 한다. 마찬가지 두 개의 공개질이 무응답입니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 친일인명사전 친일 마녀사전이다. 살아있는 노인 99% 이상이 친일이다. 어이없는 망언을 한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개질이 두 개 모두 무응답한 인물들입니다. 서울 종로구 황교안, 필요시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자, 국무총리 시절에 했었던 말입니다. 반일 감정 자극 국익에 도움이 안 돼.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얘기들 그 당시 옛날 친일파들이 했었던 그런 멘트 아닐까 싶은 멘트들이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공개질이 무응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총선이 왜 한일전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월 15일에 반드시 투표하셔서 압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다 들떠 있으면 안 됩니다.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면 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밭을 갈면서 4.15 마지막 투표 날 꼭 모두 투표해서 승리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가져가야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